안녕하십니까. 네, 문상열의 월드스포츠 문상열 기자 그리고 권혁 기자입니다. 네. 힘이 없으십니다, 목소리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 투수가 이제 그린 몬스터 네. 결국 페네이 파크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5이닝 동안 이제 8안타에 홈런 1개 포함해서 삼진 2개 4실점으로 이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왜 그런지 한번 짚어주셔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어제 오랜 시간은 못 봤지만, 1회부터는 조금 잘 던지려다가 막판에 이제 많이 가서 무너졌는데, 그 경기를 이제 잠깐 보니까 올해 최소 이닝 투구를 했고, 그리고 또 최소 삼진, 그 다음에 최소 투구, 최다 안타를 맞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로 가야 될 최대로 가야 될 건 최소로 가고, 그렇죠. 최소로 가야 될 건 최대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부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사실은 이제 그 유현진 투수가 선발 에이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찰리 몬토요 감독이 다음날 선발 투수가 없어서 불펜 게임을 한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현진 선수는 긴 이닝을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닝 이터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7이닝 정도는 던져줘야 되는데 5이닝밖에 못 던졌으면 불펜 투수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소진되고 또. 그러니까 그 역할도 못한 거예요. 그 사회 투수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5회 더 많았죠. 5회가 이제 28개를 던지면서 결국은 이제 5회 83개를 마치고 이제 네. 내려왔죠. 근데 유현진 선수가 83개를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59개였거든요. 71%예요. 제가 지난번 김광현 선수 그 스트라이크 비율 61%라고 했잖아요. 66%였어요. 유현진 선수는 본래도 없었잖아요. 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난타당하는 투수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70%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이번에 생겼던 이런 상황은 어떤 거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완 대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하고 그 에두아르도 이 로드리게즈 이 선수가 지난해 그 심장 문제 때문에 한 시즌 못 뛰었죠. 한 경기도 못 나왔어요. 네네. 근데 투구 패턴도 비슷하고 로드리게즈도 공 빠르진 않았잖아요. 보시다시피. 네. 근데 저는 이제 승패와 상관없이 이런 이제 두 거의 에이스급이 만나면 그렇죠. 노디시전 되는 거 많으니까 승패 없이 퀄리티 스타트 그러니까 6이닝 3실점 이하 이런 그 호투를 기대했지만 이제 물거품이 됐는데 어제 경기 전에 저희가 잠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네. 내보냈던 퀄리티 스타트가 필요하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었죠.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 이제 5이닝 동안 이제 8안타에 4실점을 했고 네. 로드리게즈는 6이닝 동안 3안타, 안타 솔로 홈런 2개입니다. 그리고 볼넷 하나에 이제 삼진 6개 잡으면서 2실점을 했어요. 네. 근데 1회부터 3회까지는 이제 2안타, 그리고 첫 안타 2루타 젠더 보가츠는 그 자익수 루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판단 미스를 해갖고 2루타가 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수비를 했으면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 4회 들어가서 이제 투구 패턴을 이제 바꾸면서 4회 선두 타자 이제 크리스찬 아로요, JD 마르티네즈, 클리너비터 이제 젠더 보가츠에게 3점 홈런, 이게 시즌 첫 홈런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보비 달베가가 이제 3루타로 추가 실점을 허용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유현진 선수가 제가 항상 안타를 허용할 때 유현진 선수가 크게 개의치 않는 거는 뭐냐면 소프트하게 맞았다. 강한 타구가 없었다. 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보스턴전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홈런 나왔고 장타가 몇 개가 나왔어요. 2루타 밥에서 장타 5개를 허용했거든요. 네.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네. 보가츠의 첫 안타를 포함해서. 그러면 뭐예요? 타구가 강하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스턴 레드삭스전은 부진한 투구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죠. 보스턴이 타격이 지금 그 상승세잖아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구속이 양키스전보다 1, 2마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쁜 조합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실점을 하고 말았던 상대방은 어쨌든 최선의 타격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죠. 유현진 투수는 이전에 뉴욕 양키스하고의 그 최대한 좋았던 컨디션을 잃어버린 상태였군요. 그러니까 4회 안타를 보게 되면요. 네. 84, 87마일, 91마일, 85마일, 72마일이에요. 네. 이거 뭘 뜻해요? 컷 패스트볼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91마일 그 보가츠는
이 피칭 트래킹에 보면 몸쪽 여기 그 코너에 유현진 선수 말 맞다나? 네. 모서리로 던졌는데 그걸 보가스가 잘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루타 딜베가한테 허용한 거는 이제 72마일이니까 커브로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을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부 우타자가 나왔잖아요. 이 알렉스 코라 감독이 유현진 선수 그를 맞아서 전부 우타자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시간 화이트삭스전에 유현진 선수랑 투구 폼이 흡사한 또 에이전트도 갖춰 스캇 보라스, 달라스 카이클이 같은 피칭이거든요. 근데 달라스 카이클은 유현진 선수보다 구속이 한 1, 2마일 떨어져요. 유현진 선수가 더 빨라요. 카이클한테 당했거든요, 보스턴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대비를 철저히 했던 거예요. 아, 오히려 그리고 또 공이 더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패턴이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클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그 화이트삭스의 루카스 지오리타가 나왔고 1회만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이 선수는 빠른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스턴 타자들은 빠른 공을 잘 치죠. 강팀은 그러니까 타격이 좋은 팀은 빠른 공을 잘 치는 거예요. 변화구 잘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변화구는 그냥 기본적으로 치는 거고요. 근데 카이클의 그 패턴을 보고서 유현진이 대비한 게 결국 유현진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이틀 사이에 그 카이클과 유현진 투구 패턴이 비슷한 투수가 나와갖고 타자에겐 뭐 익숙한 그렇죠. 공이었을 수도 있고, 예. 그죠? 그래서 유현진 선수에게 불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를 보니까 지난번 그 뉴욕 양키즈전에서 등판했을 때랑 네. 지금하고의 그 텀이 경기를 출전하는 텀이 오히려 길어져서 휴식이 길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체력이 더 회복돼서 네. 더 좋은 투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실은 엑스트라데이 휴식을 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4일 휴식 후에 5일마다 등판하는 게 투수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바이오 리듬을 평소처럼 유지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뉴욕 매츠의 제이콥 디그롬이 감독한테 나 엑스트라데이 휴식을 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그거는 본인이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키스전에 그 13일 날 나오고 이번 보스턴전 20일이면 어떻게 돼요? 엑스트라데이 이틀을 더 쉰 거잖아요. 이틀을 더 쉬었는데요. 엑스트라데이 휴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런데 보통 보면 옛날에 구로다 투수가 다저스 있을 때 조토리 감독 그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한국하고 일본에서 온 투수들은 이 4일 휴식하고 5일마다 등판하는 거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엑스트라데이 휴식을 주려고 그래요, 감독이.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 야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니까. 등판하는 네네.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뭐 유현진 선수가 한번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됐나 보죠. 네. 4일 휴식을 할 때가 46경기예요. 21승 11패 평균 자책점이 2.75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그래도 좋았어요, 승패가. 5일 휴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엑스트라데이 더 쉬었는데? 있었죠? 60경기에 나왔는데 25승 18패로 승은 많았지만 평균 자책점은 3.41입니다. 네. 좋지 않죠? 네. 6일 이상 휴식은 34경기에서 14승 7패 2.44. 이건 오히려 더 좋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13일 양키스전, 20일 레드삭스전 여기서 차이가 뭐냐? 양키스전에는 1회 91마일, 2회 92마일, 92마일이 5번이나 나왔어요. 20일 레드삭스전에서는 1회 89마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이 속도가 어느 정도 2, 3마일만 차이가 나도 그게 확실히 타자하고의 대결하는 게 다르네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볼 끝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이른바.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에게 이 호신 페스트볼 1, 2마일은 그 차이가 타자에게 위협하는 정도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91마일, 1위 91마일 나오고 그 다음에 92마일을 찍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언히터블급이 돼요. 네. 제가 레드삭스전을 보면서 89마일이 계속 나왔길래 이거 힘든데? 그러면 1회부터 3회까지는 통하죠. 처음 상대할 때는 합니다. 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야구 해설자들이 네. 타자들을 이제 투수가 1회부터 3회까지 잘 던져요. 근데 그 다음에 맞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난조다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보통 그거 그렇게. 아니에요. 타자들이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잘 넘기는 투수가 우수한 투수고 네 번까지 버티면 거의 명예전당에 갈 수 있는 특급 투수가 되는 거예요. 하긴 메이저리그에 온 선수들이라면 투수든 타자든 뭐 그 급은 오히려 한두 번 보면 패턴이 익숙해지는 그런 타자들, 투수들만 있겠죠. 자, 예전에 네. 박찬호 선수의 막판 네. 김병인 선수가 본인이 굳이 선발 투수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네. 선발 투수로 갔죠. 네. 1회부터 3회까지 잘 던지죠, 무실점으로. 잘 삼진 막 던지죠. 잡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얻어 난타당하죠. 터져요. 네. 왜 얻어 터집니까? 공이 구위가 뚝 떨어져서요? 아니에요. 타자들이 거기에 적응한다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안타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 투수로서는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한 5회, 6회까지를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불펜 투수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불펜 투수들 공 더 빠르죠. 불펜 투수들이 1이닝만 전력 투구하면 되잖아요. 선발 투수는 긴 이닝을 소화해야죠. 자기가 책임져요.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네. 한국에서 그 KBO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패턴이 별로 없나요? 미국처럼 이렇게 바꾸지 않나요? 그 왜냐하면 투구 선수 바꿔요. 바꾸는데 타자의 힘이 차이가 크잖아요. 능력이. 메이저리그잖아요. 메이저는 최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의 그 사사키가 와서 네. 그 마무리 투수가 왔잖아요. 시애틀에. 네. 일본과 메이저리그의 차이 네. 딱 한 가지로 얘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자기가 투수가 알잖아요. 실투한 거. 가운데로 들어갔네? 그러면 일본에서는 넘어갔대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실투다 그러면 바로 홈런. 얄짤없군요. 쉽게 말해서. 그 차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투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저기 초반에 그런 뭐 3회까지의 거의 완벽한 투구에 가깝다가 4회부터의 투구 패턴을 가지고 이제 기자들도 뭐라고 한 부분이 있고 유현진 선수도 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회부터 3회까지 잘 던졌다고 그래서 이 투수가 계속 잘 던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야 오늘 경기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들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항상 네. 두 번째 타순 때, 두 번째. 세 번째 타순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지. 유현진 선수 급이면요. 네. 1회부터 3회는 막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그럼 여지껏 1회부터 막 난타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유현진 선수는 그러니까는 연봉 2천만 달러를 받는 거거든요. 네. 유현진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 그 얘기를 했어요. 국내 기자가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네. 투구 패턴을 바꿨는데 네. 모든 투수들이 타순이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오면 당연히 투구 패턴을 바꾼다. 네. 투구 패턴을 바꿨지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정확한 거잖아요, 본인은. 자, 이게 이제 그 A급 투수는 이제 두 번째 타순, 세 번째 타순에서 넘어가고요. 그게 안 되는 투수는 두 번째 타순에 들어오면 난타를 당하죠. 그게 5선발 되고 평균 자책점이 막 4.5점. 그런데도 여기서는 막 평균 자책점이 5점 되고 6점 되는데도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시키죠? 왜? 그 3이닝 던도 그러네. 불펜 투수는 못 던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국내 같으면은 평균 자책점이 6점인데 왜 진작에 지금 선발로 뺐지. 빼? 선발로 기용해?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3이닝이라도 못 막으니까. 그래서 선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레드삭스전에서 4회 두 번째 타석이 돌아오면서 이제 집중 5안타를 허용하면서 4실점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통산 이제 그 유현진 선수 첫 번째 타석, 그러니까 타자들이 유현진을 첫 번째 만났을 때 타수가 1170타수예요. 네. 피안타율이 2할 2푼 8리예요. 삼진 330개 잡았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 만났을 때 타율이 2할 4푼 4리예요. 올라가죠 벌써. 삼진은 278. 자, 삼진 개수도 떨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타석, 이거는 이제 더 이제 줄어들죠. 보통 이때 되면 위기 나면은 예전에는 이제 다저스 시절에는 교체가 됐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자주 교체할 수는 없죠. 에이스니까. 타율이 2할 7푼 8리예요. 삼진 140개. 뚝 떨어지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만날 때하고 두 번째 만날 때하고 세 번째 만날 때가 피안타율이랑 삼진에서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항상
두 번째 타순을 만날 때, 세 번째 타순을 만날 때 투수가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그러면 투구 패턴을 바꾸고, 그런데 여기서 공에 힘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고. 91마일, 2마일이 나오면은 통하는데, 레드삭스 같이 이렇게 강타선을 만졌을 때는 거기다가 볼이 1, 2마일까지 떨어지니까 두 번째 타순을 만나갖고서는 그렇게 5안타씩 집중 5안타를 허용하잖아요. 이번에 집중 5안타 이렇게 허용한 거는 보스턴 레드삭스전이 처음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러한 해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통산 첫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 세 번째 타석이 이러한 타수로 이렇게 피안타율이 늘어간다고 빅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유현진 선수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이 위대한 야구 기자면 MLB 전문가 문상현 기자님과 함께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점심 사시는 거죠? 야구 기자는 이 정도는. 아, 그런가요? 저는 이런 데이터는 정말 못 봤어요. 이런 데이터는 근데 일반 관객분, 그러니까 시청자 찾을 수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가 없는데요. 아, 찾을 수 없습니까? 예, 그건 이제 아주 전문. 아, 그렇군요. 마니아. 그럼 이제 베이스볼 레퍼런스닷컴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다 보니까 정말 모든 그 데이터들이 신뢰가 가네요. 메이저리그는 그리고 요행수발하면 안 돼요. 훌륭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보스턴 레드삭스전을 보면서 LA에 유현진 선수가 있을 때 콜로라도 로키스만 만나면 막 그냥 난리 나는 이 상황하고 매치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야구는요, 네. 천적이 있어요, 항상. 다른 종목은 그렇게 천적이 많지 않아요. 이게 심리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수가 처음에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요. 네. 그러면 투수는 압도를 합니다. 근데 투수가 처음 만났을 때 홈런을 허용해요.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돼요. 지금 LG 단장 그 차명석 씨 네. 옛날에 빙그레 이글스의 장종훈 선수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야 너 슬라이더 안 던지니까 바깥으로 빼야지. 그렇죠. 형 슬라이더를 던지는데요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니 홈런 맞죠. 이게 천적 관계입니다. 자. 다저스 시절에 유현진 선수가 콜로라도 라키스 또 쿠어스 필드 거기다 또 우타자 논란 아레나도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약했죠. 근데 또 그걸 극복을 했죠. 쿠어스 필드에서도 호투를 하고. 근데 이번 보스턴 레드삭스 전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보스턴 레드삭스가 지금 타격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딱 만나고 그러니까 완전 콜로라도 라키스 타자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네이 파크 제가 얘기하죠. 투수들한테 불리하다고 그 그린 몬스터 때문에. 근데 그 코스필드 같았어요. 또 페레이 파크도. 근데 유현진 선수의 최대 강점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아요. 양시전에 약했잖아요. 평균 자책 좀 5점. 그런데 지난해 9월 달에 양키즈전에서 7이닝을 던지면서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우고 나서부터 양키즈전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유현진 선수 보스턴 레드삭스 토론토가 이제 17번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저는 두 번째는 뭐 승패를 떠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부진한 투구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군요. 네. 유현진 선수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투수죠. 그러니까 그 사실 팻 태블러 이날 그 해설한 사람이 그랬어요. 유현진 선수 같이 그 비디오 보고 타자 연구하는 그런 투수는 자기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4회 그런 이제 집중타를 허용했잖아요. 유현진 선수는 철저하게 타자를 대비합니다. 뭐 유현진 선수가 이제 어쨌든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참 제 발음을 가지고도 제 발음이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삭스. 네, 그 다른 발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유현진 투수가 이번에 이제 또 패를 하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계속 뭐 지금 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뭐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뭐 장기 레이스니까요. 뭐 유현진 선수한테도 이제 그런 질문이 갔지만 뭐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크게
우려치는 않아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과연 이런 게 그냥 쭉 이어질 거라는 것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네네. 그러냐면 또 타격이라는 거는 이 사이클이 있고 들쭉날쭉하기도 하니까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구는 투수력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실점을 유현진 투수만 했잖아요. 불펜 투수는 더 이상 실점 안 했잖아요. 토론토 지금 불펜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토론토에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10명의 부상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야구에서는 부상도 전염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선수 부상되면 다른 선수들이 계속 부상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죽을 맛이죠. 안 좋을 때 계속 안 좋은 안 좋은 그런 거예요. 발생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투수 뭐 타일러, 체두드, 토마스 해치, 줄리언 메리어도 초반에 이 줄리언 메리어도가 마무리했잖아요. 그리고 로스 스트리플링, 패트릭 머피, 그리고 또 루키 기대주 지금 네이트 피어슨. 이 피어슨이 지금 돌아오질 못해서 또 이렇게 오프너를 세워갖고 불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조나단 로마노, TJ 조이크, 그리고 커비 에이츠는 뭐 이미 시즌 아웃됐죠. 팔꿈치 인대적 법수. 근데 야수 지금 조지 스프링어 부상자 명단에 오른 게 더 뼈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투수들은 부상이 돼도 투수들은 어쨌든 지금 찰리 몬토요 감독이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또 피터 워커 투수 코치 아주 탁월한 투수 코치가 네.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 지금 스프링어 테이블 세터가 돌아오질 못하니까 공격이 활발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은 야구 뭐 주자 놓고 한 방 꽝 쳐서 하면은 팬들은 좋아하겠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경기 많이 못 이겨요. 결국은 테이블 세터가 나가서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적시타 나오고 또 홈런 나오고 그리고 또 야수들은 볼넷을 고르고 주자를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토론토가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토론토는 마운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격력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스프링어가 빨리 이제 돌아와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 유현진 선수가 그러면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일정은 경기 예상을 해본다면 어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까요? 어떨까요? 마무리 좀 해주시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에 지금 그 토론토가 초반에 이제 양키스하고만 6경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2경기,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템파베이 레이스하고 경기거든요. 그리고 또 모두 원정 경기입니다. 같은 동부지구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지구 경기가 중요해요. 지구 경기가. 그러니까 원정에 먼저 지금 레드삭스 만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템파베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 등판하게 되는데 템파베이가 또 만만치 않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동부지구에서 템파베이에도 그 유현진 선수 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일정인데 일단 승패를 떠나서 얼마나 긴 이닝을 던지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투구 이닝이 길면 그거는 잘 던졌다. 승패 떠나서. 투구 이닝이 짧으면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유현진 선수의 파이팅을 빌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